다음은 루아 언어의 개요입니다. 로블록스는 스크립트 언어인 루아를 사용을 합니다. 루아는 파이썬과 굉장히 유사하고요. 하지만 파이썬과 문법이 좀 약간 사뭇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루아는 스크립트 기반의 언어이고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보다 적은 수의 단어를 통해서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읽기가 쉽고 타이핑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다만 로블록스의 루아는 기존의 루아를 약간 변형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로블록스에서 루아를 사용하니까 루아를 먼저 공부해야지라고 루아를 공부하고 로블록스를 사용하게 되면 약간 문법의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제 생각에는 루아를 따로 공부할 필요 없이 로블록스를 통해서 루아를 친숙하게 익히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코드 라인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명령을 스크립트라고 명칭을 하게 되고 이러한 저장된 코드 파일 자체를 우리가 또 스크립트라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먼저 코딩을 위해서는 두 가지를 활성화 시켜 놓는 게 좋습니다. 사용에 따라서 이미 활성화될 수도 있지만 먼저 뷰 탭에 가서 여기 있는 기호와 여기 있는 아이콘 두 개를 클릭하시면은 아웃풋과 커맨드 창이 활성화됩니다. 아웃풋은 일종의 우리가 디버깅하거나 아니면은 출력하는 것들을 출력하는 창이 콘솔 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우리가 실시간, 그러니까 실제 프로그램을 플레이하면서도 시뮬레이션 하면서도 우리가 필요한 코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디버깅 할 수 있는 그런 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크립트 언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죠. 새로운 스크립트 언어는 일단은 서버 스크립트 서비스라는 폴더에 가봅시다. 먼저 익스플로러 자체는 게임에 존재하는 하위 폴더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파트를 추가했던 워크스페이스 외에도 내려다 보면은 서버 스크립트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스크립트 하나를 추가하면 됩니다. 마우스 우클릭으로 추가하면 되고요. 여기다가 우클릭으로 네임을 Hello World라고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print Hello World라고 쳐보겠습니다. 이거는 파이썬과 완전 동일한 문법이죠. 혹은 이 Hello World를 스크립트를 클릭한 상태에서 프로퍼티 창에 보면은 네임 속성 있죠. 이 네임 속성을 변경해서 파일명을 변경하셔도 됩니다. 스크립트 실행 방법은 간단합니다. 참고로 일단 플레이 버튼을 클릭할 때는 아바타를 불러오고 실제 게임이 플레이 되기 때문에 시작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F8 혹은 Run 버튼을 여기 아래 삼각형 클릭해서 Run을 실행하시면 빠르게 스크립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안에 있는 워크스페이스, 플레이어, 라이팅, 서버 스크립트 서비스 이 모든 것들이 버퍼에 들어가고 그 버퍼에서 생성되면서 게임이 시작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스크립트는 어떤 실행 코드 없이도 그냥 바로 전체 스크립트가 실행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헬로 월드가 아웃풋, 즉 콘솔 창에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 출력 결과는 이 창에서 보시면 되고요. 이 창에서 아마 이제 여러분들 코드 에러나 문제점들도 혹은 디버깅을 할 때도 이 창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프로퍼티 창에 관련된 필드는 해당 창에 직접 수정하거나 스크립트 통해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스크립트로 수정할 수 있다는 거니까 즉 코드 내에서 특정 이벤트나 조건화에서 값을 변경한다는 것은 실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어떤 개발 가능성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퍼티로 초기값을 설정할 수 있지만 이제부터는 실제 게임 내에서 인게임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작용들은 코드를 통해서 그러니까 즉 루아 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변수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레드브릭과 그리고 모두 대문자인 레드브릭은 다른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스크립트 언어에서는 예약된 키워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if, else, and, or 연산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변수 이름은 길이 제한이 일단 없고 문자, 숫자, 그리고 기호는 오직 밑줄로만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파이썬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숫자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O, A, B, C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죠. A, B, C, O 형태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야 되고 만약에 숫자를 제일 먼저 넣고 싶어 하면은 가장 앞에 언더바를 넣는 형태로 숫자부터 시작하는 변수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변수 이름에는 공백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모든 프로그래밍이 공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줄만 유일하게 사용한 특수문자, 즉 기호입니다. 내부 글로벌 루아 변수가 예약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성하는 경우에는 한번 프린트를 통해서 해당 변수가 선언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기본적으로 밑줄 시작하고 모두 대문자인 변수들은 보통 값이 변하지 않는 그런 스칼라 값의 변수들인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용을 지양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새로 만들 수도 있죠. 근데 이 중복성 여부만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크립트에서 파트를 참조할 때는 파트가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파트의 차일드 객체로 스크립트를 넣게 되면은 부모의 파트를 가져오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공통되어 있는 스크립트에서 여러 파트를 참조할 때는 파트의 이름을 가지고 그걸 찾기 때문에 여러분은 꼭 코드를 통해서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파트들은 고유한 명칭을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그냥 명칭을 바꾸지 않아도 무방하다라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수는 등호 연산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꼴 연산자를 통해서 우리가 변수 값에 할당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쓴 로컬은 유효 범위입니다. 로컬이면 지역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지역 변수이다 라고 로컬 워드라고 표현하고 equal 통해서 equal 오른쪽에 있는 값을 실제 그 word라는 변수 값을 집어넣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린트로 변수를 출력하게 되면 그 word가 가지고 있는 값을 출력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word를 출력 시 word가 아닌 이 hello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투명 폭탄 만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명 속성이 0.5인 폭탄이고요. 워크스페이스의 파트를 일단 삽입하겠습니다. 익스플로어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게임 안에 있는 하위 컴포넌트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 안에 워크스페이스니까 우리가 즉 실제 게임 씬 안에 넣을 파트들은 워크스페이스 안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BAM이라고 파트를 넣겠습니다. 이름을 변경하셔야겠죠. 파트는 그냥 큐브 형태 추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워크스페이스는 게임이라고 하는 속성, 객체 안에 들어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반투명인 큐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코드의 주석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아까 Hello World라는 스크립트, 서비스 스크립트 폴더에 있었죠. 해당되는 스크립트를 열어서 하이픈을 넣으시고 여기다 프린트 투명한 폭탄 만들기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시면은 녹색으로 표기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파이썬에서의 주석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 줄 하고 싶은 경우는 대괄호 2개로 시작하고 대괄호 2개로 끝나서 하이픈으로 끝나는 형태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워크스페이스의 밤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워크스페이스 아래 밤이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아니면 우측 버튼의 복사와 붙여넣기를 통해서 워크스페이스 안에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석으로 코드의 설명을 추가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로컬 변수 transparent bomb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equal 게임은 제가 전제 들어가 있는 어떤 지금 우리가 익스플로러에 사용하는 모든 컴포넌트들을 포함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최상단 게임 점 그리고 우리가 파트들을 배치했던 워크스페이스가 있죠. 워크스페이스 점 이렇게 되면 게임 안에 워크스페이스가 있는데 워크스페이스 안에 라는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안에 밤이라는 파트를 선택해서 transparent 밤이라고 우리가 변수를 명칭을 선언하게 되면 얘는 이제부터 요거를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대로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속성 중에 하나인 트랜스퍼런시를 0.5로 하게 되면은 그 투명도가 0.5가 되죠. 1이면은 완전 투명, 0이면은 완전 불투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5로 바꾸게 되면 해당 폭탄을 불투명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반투명할 폭탄이 여러 개라면은 굳이 이렇게 트랜스퍼런트라는 밤을 생성하지 않고 스크립트에서 이것들을 생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또 스크립트 내부에 그밤 내부에 스크립트를 넣어서 그 스크립트를 계속 복사하는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파트를 넣고 파트 안에 스크립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부터 코드 내에서 원하는 대로 복사를 해서 사용하는 형태죠. 당연히 복사할 때는 얘네들의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동시킬 위치죠? 밤에 복사한 애가 뭐 예를 들어 밤-1이라고 한다면은 밤-1의 포지션 위치를 변경해서 이것들을 재배치시키고 색깔값도 바꿀 수 있고 하겠죠. 일단 폭탄 파트에 스크립트를 추가하고 폭탄의 잔여 객체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스크립트를 이렇게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아까와 변경되는 것이 뭐냐면은 script.parent라고 쓸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는 현재 스크립트의 객체를 의미를 하고 스크립트 페어런츠는 스크립트를 가지고 있는 부모를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밤이라는 그 파트가 있었고요. 그 밤 파트 안에 스크립트가 있었죠. 그쵸? 우리 스크립트 명칭 우리가 변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스크립트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이 스크립트의 페어런츠는 당연히 이 밤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그 게임 워크스페이스 밤과 동일한 형태의 의미를 갖겠죠. 그리고 그거를 투명을 0.5로 바꾼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투명도 안 바꾸고 그냥 그 속성창에서 여러분들이 0.5로 설정하셔도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 투명한 속성이 변경되는 거라면 이때는 당연히 인게임에서 예를 들어 내가 건드리면 투명해져요 라고 한다면은 이 투명 속성을 코드로 변경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프로퍼티에 설정하게 되면 이거는 고정값이 됩니다. 초기값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밤이 지금 스크립트를 포함하고 있는 파트죠. 이거를 복사해서 밤2로 변경하게 되면은 밤2로 복사하고 이름을 밤2로 변경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 게 파트가 가지고 있는 잔여 객체들을 같이 복사하기 때문에 스크립트도 같이 복사되는 효과를 갖습니다. 그 예를 들어 밤은 빨간색, 밤2는 파란색이라 한다면은 실제 지금은 불투명이지만 실행을 하게 되면 둘 다 반투명하게 파트가 변경될 겁니다. 그 다음 펑션을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로컬 펑션, 그러니까 지역의 함수죠. 로컬 펑션은 이렇게 정의하시고 함수 이름은 카멜 표기법을 쓰시면 좋습니다. 카멜 표기법은 그 변수명이나 무슨 뭐 함수의 시작은 소문자, 그리고 문자가 구문될 때마다 앞에 글자는 대문자를 활용해 주는 거죠. name, of, function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어의 어떤 그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함수 내부 코드는 파이썬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여쓰기를 하게 됩니다. 보통 스페이스를 4번 하거나 탭을 하는 형태로 우리가 구분하죠. 탭을 쓰시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꼭 AND 키워드를 사용해서 함수의 정의를 종료를 하셔야 됩니다. 서버 스크립트 서비스에는 함수를 작성해서 이전 파트의 폭탄을 폭발시켜 보겠습니다. 익스플로션이라는 이미 객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꽝 터지는 이런 오브젝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로블록스에서 파트가 폭발할 때는 그냥 이 빵 터지는 오브젝트를 거기다가 생성하는 걸로 마치 파트가 폭발한 것 같은 효과를 낼 겁니다. 그래서 explode라는 스크립트를 먼저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위치는 서버 스크립트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파트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스크립트가 아니라면은 서버 스크립트 서비스나 혹은 replicated storage와 같은 형태의 위치에다가 스크립트를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explode 스크립트는 다음과 같이 아래 작성해 보겠습니다. 화면 멈추시고 여러분들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local exploiting 파트는 workspace 밤. 이거는 실제 이 밤이라는 이름을 가진 파트를 exploding 파트로 가져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 함수를 정의합니다.
explode bomb part라는 걸 하고 part라는 입력을 받아서 local explosion은 instance new. instance new는 이런 겁니다. 보통 게임에서 instance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게임에서 하나의 어떤 객체를 인스턴스화 시킨다는 것은 그냥 복제한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복제한다. 그래서 instance.new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 텍스트는, 그러니까 큰 따옴표로 된 텍스트는 explosion이라는 인스턴스가 있어서 이것을 인스턴스화 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게임에는 굉장히 공통된 어떤 객체를 많이 복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총을 쏠 때마다 총알들이 새롭게 생성된다면은 굉장히 무겁겠죠? 근데 어떤 형태냐면 예를 들어 총을 쏠 때 총알이 초당 100발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은 예를 들어 총알 한 200발 정도 미리 만들어 놓고 위치만 바꿔가지고 새로운 총알처럼 쓰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면은 총알을 쓸 때마다 한 번 쏘면 총알이 초당 100번 나간다고 하면은 그때마다 새로운 100개를 생성하고 100개를 삭제를 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MMORPG 해보시면 알겠지만 뭐 늑대, 여우, 거북이 뭐 이런 몹들 있죠. 이런 몹들은 생김새가 동일하고 약간의 텍스처가 약간 변경되는 정도 수준으로 많이 복제가 됩니다. 특히 같은 색상과 같은 형태를 가진 다양한 몹들이 굉장히 많이 복제되죠. 왜냐면은 몹들마다 완전 모습이 상이하다면은 이것들을 사실 계속 데이터를 유지하거나 생성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애를 계속 그냥 복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턴스와는 게임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플로전이라는 파트를 만들었고 그 익스플로전이라는 파트의 위치를 여기서 입력받은 파트로 합니다. 여기서는 만약에 밤 파트를 넣게 되면 밤 파트의 포지션과 동일해지겠죠. 그 다음에 꽝 하고 터지게 될 거예요. 터지면서 파트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파트에 영향이 없다면은 밤 파트 위치에서 그냥 터지는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익스플로전 페어런트 파트는 이건 어디로 되죠? 익스플로전 페어런트는 익스플로전의 파트의 부모를 뭘로 설정할지입니다. 여기서 파트는 여기 입력된 파트, 예를 들어 밤 파트라면은 그 폭탄 파트의 자녀 그 파트로 들어가겠죠. 결과적으로 이 파트는 워크스페이스 자체에 추가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wait 3을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처음 플레이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시뮬레이터인 런을 하게 되면은 모든 그 파트가 생성되고 파트 내부에 있는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고 서비스에 있는 모든 스크립트가 같이 동시에 생성됩니다. 물론 동시는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순서 있게 생성되는데 그 순서를 저희가 제어할 수는 없어요. 물론 뭐 이벤트를 적절히 조화시키면은 순서를 제어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냥 무작위적으로 생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터지면은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3초 정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시작되고 하나, 둘, 셋 하고 뭐가 실행되죠? 네, 익스플로드 밤이 실행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코드가 실행되고 나서 처음에 요게 생성되겠죠. 그리고 얘는 선언이잖아요. 선언은 뭐예요? 펑션을 그냥 만드는 거지 펑션이 실행되는 건 아닙니다. 그쵸? 선언이에요. 그 다음에 3초 기다렸다가 explode bomb을 실행하는데 이때 exploding part를 인수로 보낸다. exploding part는 workspace bomb이죠. 사실 얘를 그대로 집어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explode bomb은 결과적으로 bomb part 위치에 explosion part를 인스턴스화하고 포지션을 위치시키고 그 bomb part 자녀 파트로 익스플로전을 넣는 것까지 이 코드 내에서 실행하게 됩니다. 네, 모듈 스크립트는 여러 스크립트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함수나 변수를 모아놓은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공통 라이브러리를 만들 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뭐 사용 안 해도 되지만 사용하면은 우리가 파트마다 예를 들어 스크립트가 여러 개 있다면은 지금 여기처럼 파트가 100개면 스크립트 100개, 파트가 1000개면 스크립트 1000개, 파트가 100만 개면 스크립트 100만 개가 되잖아요. 비효율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통으로 사용된 스크립트가 있으면 굳이 파트에 넣지 말고 그냥 모듈화 시키자. 그게 바로 모듈 스크립트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모듈 스크립터의 활용 방법입니다. 추가한 모듈 스크립터를 kill part handler로 이름을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kill part handler로 변경을 하고 위치는 서버 스크립트 서비스의 kill part handler 이렇게 위치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해당 스크립트는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해당 스크립트는 캐릭터의 from parts, 그러니까 캐릭터로부터 파트가 히트 되었을 때 해당되는 히트에 따라서 휴머노이드의 헬스를 0으로, 그러니까 즉 특정 파트, 이게 해당되는 파트와 캐릭터가 충돌한다면은 그 캐릭터를 사망시키는 그런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워크 스페이스의 밤2의 스크립트를 아래같이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트랜스퍼런트 범을 스크립트의 패런트로 설정하고 밤 0.5 투명도 낮추고 그 다음에 killPart handler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require라는 것을 사용해서 game.server script 서비스의 killPart handler 스크립트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killPart handler의 kill character from part를 히트시킵니다. 근데 이때 히트시킬 때 연결할 때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이런 표현을 씁니다. 스크립터의 parent, 그러니까 parent는 즉 요 파츠를 의미를 하겠죠. 여기서 적용했으니까요. 그게 touched, 그러니까 touch 아까 true false로 touch의 이벤트를 활성화시킬 수 있었는데 touch가 활성화됐을 경우에 연결이 됩니다. 어디에 연결돼? 펑션이 연결되는데 kill part handler의 kill character from part로 연결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touch가 이때는 활성화되어야겠죠. 이때 부닥치는, 그러니까 터치되는 캐릭터가 사망하게 되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 다음은 반투명 폭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트너 스크립트에서 폭발 함수를 실행하는 방법이고요. 모듈 스크립트를 사용해 두 개의 파트 모두 폭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eplicated storage에서 모듈 스크립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replicated storage는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복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서버와 클라이언트, 그 사용자의 PC겠죠. 거기로부터 스크립트 복제가 발생하고요. 해당 스크립트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겠습니다. print a를 통해서 실제 모듈 스크립트 펑션 테스트를 진행할 거고요. explode 밤이라는 것에서 delay time, 그리고 대상 파트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트 위에서 explosion이라는 인스턴스화가 실행되고, 그러니까 해당 explosion 객체가 생성되고 폭발이 실행되는 형태입니다. 각 폭탄 파트에 포함된 스크립트는 아래와 같이 코드를 추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버 스크립트 서비스 익스플로드 스크립트 주석 처리를 하고 밤의 스크립트 범수는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아까 봤던 require를 사용하는데 game.replicated storage 모듈 스크립트에서 my 펑션을 가져오고 이 my 펑션 여러 개 중 아까 만든 explode 밤이라는 거를 delay time과 그리고 대상 파트를 설정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때 그 폭탄으로 설정할 파트는 스크립트의 페어런트, 즉 여기 있는 밤이겠죠. 한번 두 개의 파트가 각각 3초, 5초에 폭발할 수 있도록 코드를 한번 수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멈추시고 여러분들 작성해보고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의 밤은 5초로 설정하면 되고 그 또 다른 밤은 스크립트에서 explode 밤 3를 함께 됩니다. print ab는 그냥 테스트용으로 넣은 거고요. 네, my function 가져오고 require로 가져오고 거기서 이 시간 딜레이 타임만 5초, 3초로 실행하게 되면 하나는 3초, 하나는 5초 후에 폭발할 수 있도록 실행이 될 겁니다. 그 폭탄 파괴하는 방법입니다. 폭발이 되고 나면 해당되는 파트를 제거하는 코드입니다. 일단 모듈 스크립트에서 destroy bomb이라는 거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destroy bomb은 파트를 받고 입력 파트를 destroy 하는, 여기 세미콜론 보이시죠? 이런 콜론이죠. 콜론 형태로 destroy로 해서 파트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초 후에 아까 explode bomb 함수 아래 여기 위에 만든 my function이죠. 그러니까 모듈 자체에서 있기 때문에 my function으로 그걸 제어할 수 있는 거고요. my function.destroy bomb 해서 해당되는 파트 스크립트의 parent를 넣게 되면 그게 제거된 형태입니다. 오브젝트는 속성과함 함수 위에는 이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플레이어가 파트를 터치하면 터치드 이벤트가 발생하고요. 우리 아까 플레이어가 사망할 때 그 터치 그 이벤트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함수에서는 관련 이벤트의 발생을 대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벤트 핸들러로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벤트는 원인과 발생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분을 위해서 3초, 5초 만에 폭발하는 파트 이름을 밤 3 second, 밤 5 second 이렇게 한번 각각 변경해 보겠습니다. 밤 3 second 스크립트에 다음과 추가하겠습니다. on touch 함수입니다. on touch 함수이고 실제 터치 이벤트가 발생할 때 게임 플레이어를 갖고 오는데 get player from characters라는 게 갖고 있고 오브젝트의 parents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 캐릭터의 parents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 사용자의 캐릭터는 하나의 어떤 파트가 아니라 여러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예를 들어 캐릭터 파트만이 아니라 거기 안에 뭐 팔 파트, 다리 파트, 머리 파트, 몸통 파트 중 하나만 닿게 돼도 폭발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캐릭터들 가지고 전부 다 조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플레이어를 구성하고 있는 파트 중 하나만 닿게 돼도 여기가 true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explored bomb, destroyed bomb 이렇게 실행되게 됩니다. 폭발 살상력을 비활성화하는 건 이미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explosion 객체에서 destroy joint radius %라는 것을 0으로 만들게 되면 사실 폭발만 일어나고 실제 피해는 안 입게 되는 형태입니다. 먼저 if문 지정한 조건이 true인 경우에만 실행할 코드 블록을 만드는 데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컬러범을 만들고 파란색으로 한번 만들어 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스크립트를 추가하고 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코드는 컬러밤 스크립트 페어런트 그리고 컬러밤 브릭 컬러는 네임은 real blue then 컬러밤 is blue라고 하고 예를 들어 다른 색이라면 그러니까 그 파츠의 색이 다른 색이라면은 그 브릭 컬러 네임을 출력하는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else if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합니다. if는 else if, else and와 같이 구성을 하고요. 이때 다른 조건을 넣을 수도 있겠죠. 브릭 컬러가 다른 색일 경우에는 그린으로 표시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네임을 출력하는 형태로 코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while loop을 사용하는 조건이 true인 경우에는 계속 반복됩니다. while은 true, do, and 형태 여기는 조건문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조건문이 true인 경우는 계속 무한 반복되는 형태입니다. 지금 코드를 본다면은 밤에 스크립트 페어런트 하니까 파트 자녀 객체로 스크립트가 들어가고 밤의 경우는 컬러가 네온 컬러, 브라이트 블루의 네온, 브라이트 레드의 스무트 플라스틱 이 두 가지 매트리얼과 컬러 속성이 계속 1초 간격으로 무한 반복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깜빡이는 어떤 네온 사인처럼 보이겠죠? 일부러 그렇게 만들려고 코드를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repeat until은 조건이 true가 될 때까지 내부 코드를 반복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뭐 직접 작성하시진 않아도 되고요. 한번 본다면 repeat until count 6입니다. 그래서 여기 카운트가 0부터 계속 한 번 실행 시마지 1씩 추가되는데 이때 6이 된다면 여기가 true가 되니까 종료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버 스크립트 서비스 익스플로드 스크립트의 아래 코드를 한번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count 0, 11 그리고 print 파트 복사 이건 파트 복사를 확인하기 위한 디버깅용 로그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트는 게임.워크스페이스의 밤 3 second 그리고 클론 파트 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되는 파트의 클론을 만들어서 복사를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파트에 링크를 옮기거나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클론, 복사를 만들고 그거를 새로운 변수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수는 이제 게임.워크스페이스 즉 객체들을 관리하는 씬 어떤 폴더라고 볼 수 있죠. 거기다가 추가를 하게 됩니다. 페어런트를 워크스페이스로 넣게 되면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함수를 통해서 총 밤3 second 파트가 10개가 되겠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그 특정 시간이나 조건에 의해서 폭발하거나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개가 한 번에 모여 있으면 좀 보기 안 좋잖아요. 원하는 대로 좀 분배를 할 수 있도록 위치를 바꿔보겠습니다. 클론한 다음에 워크스페이스로 하기 전에 포지션의 값을 변경시키면 됩니다. 클론의 포지션의 특정 값에 뭐 카운트 값을 줘서
이동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어떤 특정 위치다가 직접 값을 x, y, g 형태, 그러니까 vector 3.u에다가 x, y, g 넣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값을 넣으셔서 여기가 x, y, g겠죠? 값을 넣어서 직접 위치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로블록스 개발 가이드는 다음과 같이 크리에이터 허브의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새는 생성형 AI가 잘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는 한번 AI를 통해서 물어보시고 그 키워드를 통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어떤 기능이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원하는 기능과 이런 것도 구체화시키고 생성 AI를 통해서 로블록스의 키워드나 루아의 어떤 대략적인 구현 방식을 알 수 있고 그 키워드를 통해서 다시 이런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시는 방법을 택하는 게 좀 개발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습 문제 드리겠습니다. 건드리면 터지는 폭탄을 만들어라. 조건 1. 건드리면 깜빡이면서 그 속도가 폭발에 가까워지면 점차 빨라집니다. 빠빠빠빠빠빠빠빠빠 쾅 이렇게 터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터져도 플레이어가 분해되지 않습니다. 그냥 건드리면 빡 터지는 폭죽과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폭탄은 터진 뒤에 사라집니다. 파트가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한번 개발해 보세요.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플레이를 하면 이렇게 사용자가 아바타가 들어가서 볼 수 있고 올라간 뒤에 진짜 깜빡이는 게 점차 빨라지죠. 이 간격은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폭발이 가까워지면 더 빠르게 깜빡이고 터지고 파츠가 사라지고 캐릭터는 그대로 유지되는 이 조건만 여러분들이 완료하시면 됩니다. 관련된 정답입니다. 멈춰놓고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경우는 스크립트를 만들고 해당되는 스크립트를 터치 함수에 연결해서 만든 형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서 아까와 같이 실행되는 그 결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